네, 안녕하십니까. 무기 거래를 통해 새로운 혈맹이 된 한국과 폴란드. 최근 끈끈할 것만 같던 이 관계에 불안 요소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칫하면 폴란드에서 한국 전투기 수입 결정을 철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이 깔끔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의 양국 방산에도 도움이 되는 묘수를 생각해내서 폴란드의 찬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FA-50PL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폴란드 공군 라운드를 탄 FA-50PL이 한국의 하늘에서 시범 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인데요. 이처럼 폴란드 공군의 요구사항을 순식간에 해결하고 시범 비행을 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할 개발 속도입니다. 작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 공군에게 받은 요구사항은 공중급유기능 추가를 통한 항속거리 증대와 AESA 레이더, 그리고 공대지 및 공대공 무장의 추가 통합이었는데요. 보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스펙 업그레이드를 요구한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폴란드 정부의 요구사항에 여러 군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폴란드 내부에서도 FA-50PL을 받는 것은 빨라야 2025년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죠. 폴란드 공군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만약 그렇게 된다면 현존 최고 수준 사양의 경전투기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은 폴란드의 예상치를 뛰어넘어 빠르게 개량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선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고무적인 이 소식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 중인 맥29 기종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넘길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맥29는 총 28대. 그중 상당수를 한국의 FA-50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된 폴란드는 자국 병력의 공백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폴란드 공군의 한 축이었던 맥29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투기를 운용하는 폴란드 공군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요. 속전속결로 폴란드가 원하는 사항에 맞춰 착착 장비 생산에 들어간 한국과 달리 폴란드 공군에서는 FA-50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 다른 전투기에 비해 배우기 쉬운 편에 속하지만 문제는 전투기 운용 교육을 받은 조종사의 수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맡은 업무가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기사에 등장한 인터뷰 대상자는 폴란드 군대에서 항공기술자로서의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방대한 지식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FA-50 기술자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수년 동안 기술 서비스 그룹의 하위 부서는 낮은 수준의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장비에 대한 각각의 수천만 달러 상당의 막중한 책임, 항공기술 분야의 광범위한 지식을 요구하는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높은 가용성과 비정규 근무 시간에 대한 요구사항,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구받지만 FA-50 정비 라인에서 복무하는 첫 10년 동안 총 150주어티의 수당은 더 많은 기술자가 복무하도록 장려할 만큼 매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또한 운용 경험이 있는 군인들도 항공정비 인력으로 합류하지 않고 대신 일이 훨씬 덜 까다로운 다른 직책을 선호하여 FA-50 정비 직원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F-16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군기지에서 일하는 정비 직원은 항공기 연식이 이미 17년이 됐다 사실에도 불구하고 150주어티만큼 직접 항공기 취급 수당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A-50 정비 훈련을 받은 인원을 더 확충하는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도 FA-50은 F-16 항공기와 거의 동일하며 일부 요소는 오히려 더 현대적입니다. 즉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정비를 소화해야 함에도 FA-50과 F-16은 정비 수당도 정비 인원도 훨씬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 야당 의원들은 FA-50 전투기 운용에 있어 정비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FA-50을 받더라도 이를 운용할 사람이 없어 깡통 취급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한국에 파견하는 교육생은 총 8명. 1차로 교육생도 4명이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이로는 물론 공중조작 및 운용 전반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2차 교육생도 4명이 한국을 방문해 1차와 마찬가지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요. 향후 인계될 FA-50PL 전투기 운용량을 생각한다면
총합 8명의 조종사의 교육만으로는 완벽하게 FA-50P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 디펜스24는 또한 현재 폴란드 공군 소속 항공기술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으며 저임금으로 인해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분개한 이들이 언제든지 공군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한 명의 항공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고 그가 제 역할을 하기까지 필요한 시간과 금액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전문진은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 공군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처지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도 한국이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폴란드 정부는 고민을 덜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유지 보수 및 개조 서비스 MRO 센터를 폴란드에 설치하게 되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정비 교육 문제까지도 한국이 폴란드를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KAI의 안현호 사장은 폴란드에 다양한 무기 수출을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는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은 물론이고 서유럽, 더 나아가 미국까지도 수출하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이고 부지 및 시설 비용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기에 안현호 사장은 폴란드를 K방산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내리게 되었죠. 한국의 무기는 실전성이 입증되었고 우수한 성능은 물론 가격도 다른 무기들에 비해 저렴해 가성비 면에서 밀리지 않는데요. 어떤 국가의 무기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의 문턱이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곳이 매우 가까운 곳에 있는 독일은 유럽 시장에서 지리적인 이점을 톡톡히 누리며 한국과의 경쟁에서 시스템의 유리한 측면을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만일 한국이 폴란드의 정비 유지 보수 시스템을 갖추고 폴란드 공장에서 전투기 생산 체제를 온전히 갖추게 된다면 어느 나라와의 무기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게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무기 경쟁 다툼에서 밀린 것을 보상받기라도 하려는 듯 폴란드의 각종 시설은 다 세우기로 작정을 했는데요. 심지어 항공기 부품 생산도 폴란드에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폴란드를 알차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국제항공훈련센터까지 폴란드에 짓는 것도 고려하면서 한국은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방면 무기 수출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이 막대한 돈을 들여 자국에 항공 시스템 설비 및 공장을 세워주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됩니다. 폴란드 일자리 창출에 있어 한국 공장이 기여를 하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윈윈인 FA-50 사업이 완성되면 한국은 본론인 KF-21 수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요. 기존 설비는 물론이고 한국 기술이 들어간 부품 공장가까지 폴란드에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KF-21 양산은 물론 각 국가가 원하는 제반 조건을 맞춰 수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초반의 투자로 한국은 K방산 수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폴란드의 적극적인 FA-50 구매는 한국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FA-50에 쏠린 관심은 미국에서도 화제인데요. 현재 미 해군 훈련기의 기종으로 FA-50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업계 소문이 돌면서 FA-50은 제대로 본격적인 면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FA-50이 검증된다면 해군 훈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술 대체 항공기 TSA 사업, 신규 항공기 UJTS 사업에도 FA-50이 사용될 수 있을 뿐더러 공군이나 다른 부대에서도 FA-50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 수출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KAI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자형으로 디자인한 FA-50을 단자형으로 개조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국 수출형인 TF-50 계획은 국내외 군사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단자형 개발은 후방석을 제거하고 급인 자리에 연료 탱크를 추가함으로써 작전 임무 반경을 25%나 향상하는 것이고 목적으로 성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죠. 세계 각국에서도 FA-50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저렴할 지금 시점에 FA-50을 구매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의 가치를 높게 바라보고 9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로 약 1조 2천억 원에 해당하는 FA-50 수입을 단행한 것인데요. 현재 알려진 수입량은 총 18대. 동남아시아 대상으로 맺은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에게 폴란드와 같은 FA-50 개량형을 주문하며 공중급류 기능은 물론 무장 확장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는 인도의 테자스를 비롯해 파키스탄의 JF-17도 참가하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가 저가 공세를 앞세워 수출에 공을 들였던 인도의 테자스를 버리고
한국의 FA50을 수주하는 데는 폴란드의 수입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수조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한국 무기를 사들인 폴란드. 러시아에 맞서 폴란드가 제대로 된 무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기를 바라며 폴란드를 중심으로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까지 한국 방산무기 수출 동력이 끊기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